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답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바로 해설해 들어가도록 하죠. 그렇죠?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올해 요약집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있습니다만은 국토개법령상 용어 이정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광역 도시계획 뜻에서 키포인트는 어떠한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가?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이다. 그래서 틀렸죠. 광역계획권을 국장, 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 자들이 지정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바, 그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야 맞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적의 전부에 따라 수립한다. 이거 틀렸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 그래서 그 자리에 전부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일부. 나머지 읽어보시고 끝에 도시군계획 말한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용도지구란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용도지구는 이미 1차적으로 토지형을 규제하고자 지정해 놓은 용도지구 있다 합시다. 그때 그 위에다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밑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한다든가 또는 완화 적용해서 토지형을 규제하고자 지은 것이 용도지구입니다. 이 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의 규제를 할 때 2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정하고 용도지구는 1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그 위에다가 용도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도 중첩 지정할 수 있고 용도지구와도 중첩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 이 용도구역이 지정됐다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이 둘 다 이거 둘 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고자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용도구역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관계를 이렇게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용도지역이 초등학교 말하면 1학년, 용도주가 2학년, 용도구역이 3학년, 2학년이 3학년을 향해서 머리 박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없죠. 머리 박어, 머리 들어. 머리 박아가 강하고 머리 들어 예, 완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2학년은 3학년에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3학년은 2학년에게 3학년은 1학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고로 바로 3호면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강화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고요?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구역이 틀렸어요. 용도구역 할 때 구역을 지우시고 지역 두 간데 다 용도구역 용도구역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용도지역 용도지역으로 수정해야 맞습니다. 그래 용도지구란 토지용의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폐 용률 높이 등에 대한 무슨 장소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한다고요? 용도지역. 그래서 용도구역을 주시고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관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지계다 이렇게 그래서 들렸고 4번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 밀도를 애허지역 그 말 키포인트 있죠.
개발 밀도를 이어지겠다만 지정하기 때문에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다 지정을 할 수 없다. 중복에서.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장소는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한다. 필요한 그다 줄 것이고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그 장소의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지를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기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허 있죠. 설치가 필요한 점. 이때 이 구역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기반설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로, 공원, 녹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설 거기다 줄거 봐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반설 하면 추가로 씁시다. 수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있고 또 이따 나옵니다만은 또 폐기물 처리설도 있고 폐기물.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7가지 총 있는데 그쵸?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그래 대학을 제한 학교. 그러면 대학 제하면 학교 초 중고 정도죠. 여기 이렇게 기반설 부담을 정하게 될 때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시설, 대학을 제한 학교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기반설 부담을 하죠. 5번은 왜 틀렸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무엇을 설치 또는 정비 개량한 사업인가? 그렇죠. 그래서 기반설이 틀렸죠. 기반설이 아니라 도시군계획 시설. 도시군계획 시설 그래야 되죠. 기반설이 틀렸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부 뜻을 이렇게 딱 체크하고 이것다 동합치면 이게 무엇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또는 개량한 사업이냐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다. 도시군계획 시설하고 기반설은 달라요. 기반설 중 도시군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도시군계획 시설을 하죠. 그 다음 2번은 우리 유해학집 21쪽하고 22쪽이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를 비교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광역 도시계획 수립한다? 그럴 때 기초조사하죠. 조사 내용은 인구가 몇 명 분포되어 살고 있는가, 사회, 경제, 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조사하죠. 토지 형상, 주택상. 그런데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재해 취약성무세라든가 환경성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기초조사 경우는 바로 추가할 게 있죠.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에는 바로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더 추가해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광역 도시계획은 이게 지정이 되어질 때만 수립된다고 그랬죠. 광역 계획권이 지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지정이 된 그 장소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고자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랬죠. 이때 광역 계획권은 최소한도 인접해 있는 특광, 특특, 시군호,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몇 개 이상 묶어서 정하느냐? 2개 이상 묶어서 정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인접해 있는 2개 이상의 광역 자치단체인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그 다음에 도후 관할구역 내에 따라 지정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랬죠. 자, 이때 여기 충청남도 산하인 천안시가 있다, 뭐 아산시가 있다, 홍성군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정할 때는 도지사가 정하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왕시, 경기도 이렇게 해서 지금 묶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죠. 이때 이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면 반드시 광역 도시를 수립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광역 개권이 지정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수립하죠. 이때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개별 도시에서 군에서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죠. 기본계획. 이때 기본계획을 개별 도시에서 군에서 수립하게 된다면 이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보다 하위 계획이라 하죠. 그래서 하위 계획이 수립되어질 때는 상위 계획에 맞게 수립을 해야 하고, 만약 상위 계획의 내용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한다고 그랬습니까? 상위. 그래서 2번 봅시다. 광역 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맞죠? 근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 도시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뭘 우선시한다? 광역 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이 틀렸습니다. 3번. 그래서 답은 2번이었던 것이고요. 3번. 이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모두 다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2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이런 명시적 규정은 우리 국토개법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립 단위 기간이라고 하죠.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두 가지 계획, 기본과 그래 관리계획, 이것은 바로 개별 도시군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라 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는 달리 광역 도시계획은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계획 모두 다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계획이지 비법정계획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광역 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 절차상 기초수사 꼭 해라. 주민과 관계정보를 꼭 들으라. 그걸 들으려면 공청회 꼭 개최라. 타당하면 의견 반영해주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 절차상 공청회 개최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결정이 남으로 말미암아 사익 침해를 당할 그런 가능성이 높은 자들의 사익을 미연에 규제해주고자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도시군관리안을 만들어서 미리 안의 주요 내용만 2개 이상의 일관심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며칠상 열람시켜서 열람 기간 내에 주민들 의견서 제출하면 타당할 때 반영해서 주는가? 14일 이상이다. 그래 이때 타당해서 바로 반영해 줄 때는 그때 바로 사익을 구제해준다 그 말입니다. 반영해서 미리 사익을 구제해 주는데요. 이렇게 의견서 냈던 주민들이 있다면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내에 반영을 결정해서 바로 의견서 썼던 주민에게 알려주는가? 60일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5번 맞고요. 3번 들어갑니다. 3번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있는데 광역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사 수립한다. 어떨 때 시도사 수립합니까? 여기 보세요. 시도사 수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땅일 때 그러겠죠. 이때는 여기 시도사, 관계 시도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광역계획권을 국장이 지정해서 바로 지정했다면 그 사실을 관할 시도사한테 통지를 해줘요. 통지받으면 그네들은 그 통지받은 날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 장소의 지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방향하는 등을 포함해서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할 정책 방향의 내용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책 내용하고, 이 광역계획권의 환경보존 정책은 이렇게 하자, 녹지관리 체계는 이렇게 하자, 이런 정책 내용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 안에 들어설 광역시설 배치규모 설치는 이렇게 하자. 광역시설은 뭐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죠. 화장시설, 폐기물시설 등등등 이런 광역시설 배치규모 설치하는 정책 내용도 협의하에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의 그 경과는 이렇게 정책으로 보존해 나가자. 이런 내용을 바로 담아서 관계 시도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해요. 협의가 성립되면 바로 수립한 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수립했다면 다시
승인시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이 정책이 확정되죠. 계획서가. 근데 이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정책 내용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지정권자 국장님한테. 조정 신청할 때 이네들 꼭 공동으로만 가야 될까요? 단독으로도 가능할까요? 단독도 가능해요. 단독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죠. 이때 단독으로 만약 조정 신청이 들어가면 즉각 조정을 해줄까?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협의하도록 다시 타일러에서 보내는 권고를 할까? 그렇죠. 타일러에서 보내는 권고를 한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들으면 조정해주고 결과 나면 반영해서 수립하면 됩니다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으면 바로 즉각 조정해주는 거 아니고 일정 기한까지 협의해봐라 라고 공고해서 보냅니다. 그 기간 내 협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장이 중앙도시의 심을 거쳐서 바로 조정해주고 결과 나면 반영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공동으로만 이게 틀렸죠. 만자 주고 그리고 공자 앞에다가 단독 또는 그래야 되죠. 단독 또는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은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마지막이 중요하죠. 국장하고 도지사만 지정할 수 있다. 보고 계신가요? 둘만 지정할 수 있다. 중에 광역계획권은 둘이만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때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든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든가 광역시설 체계로 그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정권자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3번 이 광역 도시국을 수립하게 될 때게요. 수립권자는 중요하죠.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권자는 여기 국장이 정한 장소다. 그러면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도사가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때 시도사 국장한테 지정 통지 받고 3년에 승인청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3년에 승인청이 국장한테 안 들어왔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장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 국장이 직접 또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냐? 국가계획과 관계해서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도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도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장소라면 관계 시장, 군수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시장 또는 군수도 있고 이네들도 도지사한테 광역계획권 지정 통지를 받으면 3년에 광역도시수립에서 도지사한테 승인시하죠.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광역계획권 지정 실효기준이 없고 그대로 유지되고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정하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이네들밖에 없어요. 이 지역에 바로 구청장 그리고 이 지역의 또 주민들 이네들은 절대 수립권자가 될 수 없고 수립권자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 도지사 이네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주민과 구청장이 나오는데 주민이나 구청장도 국장한테 승인 절차가 걸친 경우는 광역도시의 수립권자가 될 수 있다. 틀렸죠? 없다. 절대 될 수 없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수립권자 그때 딱 줄 것이고 이걸 써놓으세요.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다. 틀렸죠? 아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승인은 누구한테 받으러 한다? 지정권자인 국장, 지방의회에 지워버리고 지방의회에 지우시고 국장하고 또는 도지사 승인권자는 2명밖에 없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틀렸죠. 지방의회에 지우시고 국장 또는 도지사다. 승인은 누구한테 받으러 간다고요? 지정권자한테 가는 거예요. 지정권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고 맞고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 시도사부터 광역도시의 승인이 없는 경우는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된다. 틀렸죠. 된다 주고 되지 않고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된다. 이래야 되죠. 마지막에 실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효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 그때 되지 않고 국장이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한다.
국장이 직접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광역 도시계획은, 여기 봐봐요.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미래 예상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광역시가 틀렸습니다. 광역시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네,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무슨 계획과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냐? 국토종합계획 그때 줄 것이고, 국토종합계획은 이게 국토예요. 국토. 국토가 있다. 남쪽에 있는 땅, 북쪽은 일단 나눠놓고, 그래 전국에 있는 토지 국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는 계획인데 그걸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해요. 그래 이게 국토 전체에 대한 계획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광역계획권이 여기 지정됐다 그러면 광역도시는 하나 만들죠. 여기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또 광역도시 하나 만들죠. 그래서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만드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 전체에 대해 만들어져 있는 국토종합계획과 비교했을 때 훨씬 하위 계획이죠. 그래서 하위 계획인 광역도시를 수립하게 될 때는 바로 국토종합계획과 상호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지, 국토종합계획과 서로 동떨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걸 최고 높은 계획이니까 그렇다. 이거. 그래서 서로 연계가 되도록 수립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밑에 또 한마디 있어요. 최상위 계획이다. 제일 높은 계획이죠. 또 한마디,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 지금 수립 시행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기본법. 거기다 써놓으세요. 국토기본법. 거기다 뭐라고 쓴다?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근데 지금 우리가 보았던 광역도시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가획은 무슨 법에 근거하여 수립 시행되는 계획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 법의 위치를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을 보시면 이것은 우리 요약집 11조하고 13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도시군기본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도시군기본계획은 뜻은 기본적으로 따닥 나와야 되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개별 도시, 개별 군별로 그 지역의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래 청산을 제시하게 한 내용을 담아서 수립되는 계획이 바로 기본계획인데,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특별자치시도 있고 특별자치도도 있고 시가 있죠. 군이 있어요. 그래 특광, 특특, 시군에 관하게 대하여 수립되어지는 계획이 기본계획인데, 이것은 개별 도시별로 군별로 각각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반드시 각각의 개별 도시의 특성을 정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필수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 그 1번 지모면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는 지역적 특성을 꼭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과 그 계획의 목표 방향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라, 이 말 나와요. 그래 기본계획 만들 때 이 대전광역시 아닌 대전광역시의 기본계획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는 과학, 문화, 도시로서의 특성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할 거야 라고 특성을 정해.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해서 이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기본적 성격을 바로 계획을 통해서 열람해가지고 알고 싶다. 어느 도시의 성격을 좀 알고 싶다. 미리 이 천안시는 어떠한 도시가 될 것이고 앞으로 포항시는 어떠한 도시가 될 것이고 경주시는 어떤 도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을 때는 무슨 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느 도시의 기본적인 성격을 좀 파악할 때 보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2번은 수립권자 나오죠. 마지막에 도시 군개봉 수령권자. 수립권자는 이 6명밖에 없어요. 6명. 각각의 장만 수립권자죠. 종합대장. 그래 6명 뿐이다. 서울특별시에서 누구만 수립하느냐? 특별시장만. 여기 광역시는 광역시장 알죠? 각각 이 수립권자 6명 뿐인데 이 6명 중 여기 보세요. 6명 중 여기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자기 관하게 돼 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돼. 각각의 장들이. 의무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수립한 그 내용을 또 변경한다. 수립하든 변경하든 그 수립권자가 국장님한테 가서 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고 그냥 수립권자인 특특이 직접 확정할까요? 직접 확정하죠. 근데 이 시와 군의 경우는 팔도에 있는 시와 군인데 이 시장이 그리고 그 군수가 자기 지역에 대하여 수립했다면 이네들은 스스로 확정할 수 있어요?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 누구한테? 도사님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이거. 그리고 이 시와 군은 원칙은 자기 시 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두 다 수립해야 되는 건 아니다. 수립을 법적으로 하지 않냐 할 수 있는 시군도 인정해주고 있다. 그게 떠올라야 되죠. 어떠한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가 법적으로 면제되는가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사항은 아닌가. 바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군이 수도권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 시군이 바로 광역시, 대전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계룡시다. 무슨 군이다. 그러면 인구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수립해야 되고 또 수도권에 속하고 있으면 무조건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관할구역 전부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그런 시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다가 개별 도시군에서 만들 기본계획의 정책 내용을 이 계획에다 담아야 할 정책을 여기다 미리 다 담아서 수립되어 있다면 즉 관할구역 전부대하여 광역 도시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이라면 기본계획을 개별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 아까 6명 뿐인데 6명 중에는 여기 군수가 나옵니다만은 6명 중 군수는 광역시 되어 있는 군수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해요. 인천 광역시에 옹진군이 있다 강화군이 있다 그러면 강화군수 옹진군수가 자기 군만 빼가지고 기본계획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자는 수립권자 아니고 광역시는 광역시장만 수립권자 된다 이거 아시고 여기 서울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 수립권자 아니다. 알죠? 아무튼 6명만 수립권자이고 수립권자는 그네들인데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국장.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개별 도시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서인 만큼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여건 변화에 탈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고 있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수립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가 봅시다. 자 4번 기본계획이다. 틀린 거 2번의 내용 국장, 도의사,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수, 구청장 주민은 수립할 수 없죠. 그런데 특광, 특특, 시정수는 수립권자이다. 맞습니다. 3번 이 도시 군 기본계획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수립한 것은 아니다. 여건 변화에 지역 여건 변화 써봐요. 변화 써봐요. 지역 여건 옆에다 변화. 지역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중요하고 맞습니다. 4번 밑에 보기 4번 보기는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장자 앞에 쉼표가 안 들어가 마침표가 안 들어가는데 안 보이게 지워버렸어요. 마침표.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 4명은
자기 관악에 대해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 후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한다. 중요하고 모든 시장과 군수군은 관악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아까 수립을 하지 않아도는 쉬고 있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4번 봅시다. 이 도시 군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되냐? 여기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후 지침서가 되죠.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서가 되는 계획입니다.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 계획이 그래서 기본계획의 정책 등을 반영해서 그 정책을 바로 결정해서 정합니다. 우리 땅에다가 그 계획이 관리계획인데 그래 이 계획이 이 계획보다 하위 계획이요. 이게 더 상이라고 해서 상위 계획이고 이게 하위 계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만들게 될 때 용용 기사집을 담아서 만드는데 입안할 때는 상위 계획에 맞게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상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입안 결정하면 좋은데 약간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결정 고시를 했다 합시다. 그리고 후속적으로서 도면까지 만들어서 고시했어요. 지정도면. 이걸 고시한 날에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에게 구성 효력을 미친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이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죠. 우리에게. 자, 이런 관리계획이 기본계획에 설령 적합하지 않게 입안 결정 고시되었다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입안 절차인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 의견 청취를 거쳤고 결정 절차상 협의 심의 걸쳐서 결정 고시됐다면 절차상 법에서 정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이 입안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정 고시됐다면 설령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결정 고시했다 하려도 그 계획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바로 4번은 틀린 것입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관리계획은 당연 무효이다. 이게 틀렸죠. 무효이다 지워버리고 이다를 지워버리고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일단은 그대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깁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다 말씀드렸죠. 긴데 그냥 간략하게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14페이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도시군관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내용이란 말이죠. 용용용 기사지 입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아닌 것. 자,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영도적의 지정과 변경. 이때 영도적의 이름을 쫙 알고 계셔야 되죠. 영도적은 농업, 진흥적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농림적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래 우리 그 영도적 표는 다 알고 계시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지역 이런 것들이 다 영도적이에요. 이런 것들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알죠? 그래서 2번 보면 바로 농림지역 지정과 변경 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다. 맞아요. 근데 3번 봐봐. 3번은 농업 진흥지구 지정 이것은 국토개법상 도시군가로 정하는 영도적 아니죠? 농지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 내용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농림지구 지정과 변경한 계획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인데 3번 농업진흥지구 지정은 바로 농지법에 있으므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개발 전격 도시장 공공구역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방제주는 용도지구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요 3번 개발빌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 지정은 이것은 용도구역이 아니므로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도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것이죠. 중요하죠. 2번 나왔네. 그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절대 아닙니다.
1번 여기다 줄 거 봐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그따 줄 것이 밑에다 써. 정비사업이 그렇게 써. 정비사업. 뭐라고? 정비사업. 정비사업 정비법에 세 가지 있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관경계 사업 이것들이 다 정비사업이죠. 거기 이제 도시개발법상 여기다 줄 거 봐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 조사업 그것다 줄 것이고 그것다 도시개발 사업 그렇게 써.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그것도 도시공가로 결정한 내용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도시공가로 결정한 내용 맞습니다. 4번. 이 공원, 광장, 화장시설, 도로 이건 뭐예요? 기반시라고 써요. 기반시설 설치정부 계량 도시공가로 결정한 내용 맞습니다. 5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는데 6번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도시공가 위반 제한이 다 옳은 거. 1번. 이 위반 제한자가 주민하고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네들 제한할 때 제한사항은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기지산 대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 용도구 지정화 변경, 도시발사업 정비사업하는 계획, 입주기재 취소계 지정화 변경, 입주기재 취소계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권자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틀렸고 없다 2번, 1번.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산 대체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 2번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화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는 사항 제한할 수 있어요. 산업등 개발 중립 지정화 변경하는 사항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데 2번 보면 제한서를 낼 때는 제한을 하려는 대상 토지의 그 토지 소유자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되죠. 그때 동의요건은 기는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이때 그 제한을 하려는 대상 토지 안에 사유지와 국공지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동의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공유면적은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무슨 법에서는 동의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도시개발법 포함한다 그랬죠. 자, 3번. 며칠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원칙인가요? 45일이죠. 그래서 제한일부터 45일, 60일 틀렸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몇 해 며칠 연장해서 알려줘도 되냐? 1회 30일. 그래서 2회를 주시고 1회 20일이 아니라 30일. 4번. 이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을 관리계획의 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내, 중앙도시내 밑에다 국장 이렇게 쓰고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밑에다가 줄 것이고 시도사 시장수 이렇게 써요. 그래 위반권자 중 국장은 중앙도시내, 위반권자 중 시도사 시장수는 지방도시의 자문했다도 함치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거칠 수 있다. 거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자문은 꼭 거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문을 구하고 싶으면 구하는 것이고 구하기 싫으면 마는 것이죠. 그래서 거쳐야 한다 틀렸어요. 거쳐야 한다 치고 거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번 보겠는데 자, 만약 그 제한된 건을 위반권자가 반영해서 위반하고 결정이 나가게 된다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제한자 협의서 전부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시켜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시켜야 한다 지워버리고 시킬 수 있다. 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바로 20페이지 있겠는데 자, 이 국장만이 도시군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약적으로 뭐라고 암기하고 계시나요? 국계, 국시 이렇게 암기를 해 놓으면 좋겠다 그랬죠. 그래 다른 사람은 절대 결정하지 못하고 국장만 결정할 수 있는 건은 국계, 국시가 있는데 국이 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가를 위반한 게 있어요. 용용용 기사집 중 자기가 직접 위반한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만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K가 뭐냐? 그린벨팅 개발장구이죠. 개발장구 지정과 변경은 정말 중요해. 지정하면 사유재산권을 어마어마하게 제한하거든. 그래서 중요하니까 국장 너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발장구 지정과 변경은 도시군가도 국장만 하고 그 다음에 국시가 뭐냐면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고 변경한다. 그 건은
국장만 도시군화로 결정해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겠습니다만은 2번 봅시다. 2번은 끝에다 써요.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사, 대도시장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2번은 누가 결정할 수 있냐? 국장도, 시도사도, 대도시장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하시면서 그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땅이 있어요.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도시적이다라고 용도적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려고 그래. 근데 이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다. 또 미만이도 상관없어요. 이상이든 과거는요. 야 여기 봐봐요. 이 도간 농자의 용도적을 지정하고 평할 때 그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만 해라 그랬었어. 옛날에는. 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근데 규제 완화차 그렇게 하지 말자. 국장도 해도 되고 시도사도 할 수 있고 대도시장도 그냥 하도록 하자. 이 용도적을 지정하고 평할 때는 면적 상관없이 다 이네들 다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2번은 국장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시도사도 할 수 있고 또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대도시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면적 없이 이상이든 미만이든 용도적을 지정하고 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여기 봐보세요. 이 땅이 지금 관리적으로 지정됐어. 관리적으로 지정됐는데 개발 용도로 이걸 변경하고자 5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역이다라고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장만 하느냐?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냐? 시도사도 대도시도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세요. 그래서 2번은 국장만 하는 거 아닙니다. 3번을 중요하죠. 이 시장과 군수가 지네들 시군에서 도시군가격을 위반했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했다. 위반했다면 나머지 건 그거 빼고 나머지는요. 바로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해서 도지사가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해 주는데 그러나 이것만은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고 자기들이 직접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뭐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 지네들 시군 땅에다가 보다 계획적 체계로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하고자 한다. 그럴 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한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과 변경을 하게 한 도시군가를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가를 위반했다면 그것만은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이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3번 끝에다 써놓으세요. 시장군수가 결정.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함. 이렇게 4번 중요한데 누구만 할까요? 4번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함 써놓고 5번은 누구만 할까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결정함.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절대 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4번과 5번은 누구는 절대 못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할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1번과 2번은 26페이지 있는데요. 용도지구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용도지구는 용도구역과 중복되게 지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아까 했죠. 있다. 없다가 틀렸고 2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간에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래야 되죠. 있고가 틀렸죠. 없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 간에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죠. 그 다음에 자 3번은 3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너무 쉬웠어.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이 도시이다 그러면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이거 하면 될까요? 보전 녹지적이죠. 그래서 관리지역이 틀렸죠. 보전 관리할 때 관리지구 녹지. 그러면 관리적이면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까요? 보전 관리적. 그래서 보전 녹지적일 때 녹지가 틀렸죠. 보전 관리적. 그 다음에 4번 용도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법령상 규정된 용도지역, 용도구역, 예후 용도지역, 용도구역은 신설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있다 틀렸네. 있고를 지워버려. 없다 그랬잖아요. 없다. 있고가 아니라 없고 용도지구는 법령, 국토교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용도지구를 시도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있다. 없다 틀렸어요. 있다.
우리 요약집 38페이지 있죠. 38페이지 있어요. 그래 이때 봐봐요.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수정했나요? 이때 세 개 생각 그렇게 쓰나. 몇 개가 그에 해당한다고? 세 개. 세 개가 떠올라야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안 떠오르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세 개가 뭐가 있을까요? 정, 중, 특. 그래 경관주고 그 다음에 중요 시설물 보호주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주고 특화 경관주 이렇게 이런 것들은 조례로 바로 새로이 이름을 명명해서 신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38페이지. 37페이지 있나요? 38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영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의한 행위제한. 지정에 따라 맞춰봐. 지정. 5번. 지정에 따라 맞춰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할 때 지정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할까요? 아까 했는데 이걸로 결정해서 하죠. 거기다 써놔요. 지정했다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함.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서 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함. 그래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이 있었다 하면 무슨 계획으로 결정났다? 도시군가로 결정났다 그 말이죠.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하면 지용되면 고시한 날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죠. 이때 도시군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여기 땅에다가 여러 가지 뭐요 보호전 녹지역이다 아니면 개발 장국이다 그 경관지구다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되면 각각의 지역, 구역, 지구에서 행위제한이 가해져요. 토지용할 때. 이때 이 행위제한을 학문사 학자들 뭐라고 하냐. 공적으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로 제한다 해서 공용제한인데 공용제한도 이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표현합니다. 학자들이. 그중에 이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제한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제한이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획제한. 이게 이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획제한. 그래 공용제한 중에서도 사용제한이냐 공물제한이냐 아니면 사업제한이냐 아니면 계획제한이냐 그러면 계획제한을 한다. 거기 나와있죠? 계획제한. 뭐라 한다고요? 계획제한에다 체크해놔요. 계획제한. 용도적,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학문상 학자들이 공용제한 중에서도 뭘 하느냐? 계획제한 한다. 계획제한에다 포인트 딱 주. 그게 핵심이니까. 이게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에서 두 번 나왔어. 두 번. 이거 계획제한. 이런 계획제한에 하여 여러분 땅이 여기 자연 보호전 녹지로 뭐 개발장으로 경관시로 지정돼서 땅값의 하락이 간접적으로 우연 희생을 당했다. 땅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재산상 손실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이걸 결정했던 행정청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가서 손실보상 해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알겠죠? 그 정도의 희생은 우연한 희생이고 우리가 감수해야 할 사회 내재적 제약되는 손실을 불과해서 법에 손실보상 해주라는 규정도 없고 바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판례입장이에요. 어떻게 이거 손실 다 보상해주겠습니까? 개발 장계획 안에 편입된 땅 지한테 보상해준다? 반대로. 이러면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 땅 있는데 여기 원래 여러분이 보호전 녹지에 땅 하나 사놨어요. 보호전 녹지에 있는 땅은 원래 비싸요, 싸요? 싸지 않겠습니까? 평당 얼마 이런 말 써서 안 되지만 이야기 좋게 한 평당 20만 주고 사놨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갑자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여기 개발의 가능성이 발생해가지고 바로 그 지역의 뭐 시도사, 대도시 아니면 국장님이 이 땅의 일부를 오늘부로 용도적 이 절차 싹 거쳐가지고 변경해서 중심 상업적이다 라고 용도적을 변경해서 딱 도시공가로 결정고시 해줬어요. 결정고시 하면 어때요? 우연하게 지금 땅값이 올라가게 됐습니까? 우연하게 떨어지게 됐습니까? 우연하게 지금 폭등하게 생겼죠. 말 들어보니까 나는 20만 주 사놨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땅을 팔아라고 왔는데 자기가 5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한 평당. 놀래버렸어. 그때
땅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서 땅값 올라갔으니까 이걸 결정했던 국장님한테 갖다 돈 땅값 올라간 만큼 갖다 계산해서 바친가요? 기분 좋다고 하면서 그럴 일 없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아까 이렇게 했을 때도 반대로 재산 손실을 간접적으로 입었다. 그때도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연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용도적, 용도구 요청에 따른 행위자를 학문상 공용제한 중에서도 뭐라 하느냐 그러면 계획제한을 하고 계획제한에 하여 만약 재산상 손실 간접적으로 발생했다면 그것은 사회 내재적 대학에 따른 손실이요 계획에 따른 우연한 희생에 불과하므로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해줄 필요도 없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용도적 증을 위한 도시 군가격을 위반하려면 위반 절차상 기초조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초조사 들어감으로써 위반군자인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절차 걸쳐가지고 여러분 땅에 있다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 출입 절차 뭐 미리 출입 일시 장소 목적을 토지수한테 며칠 전에 통지하고 들어가면 되나요? 7일 전에. 그리고 들어가서 필요하면 나무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감나무 이런 것들이 걸리면 장애물이다 해서 이걸 변경 제거할 수도 있죠. 자, 이때 그네들이 와서 조사 측량차 필요하다 해서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주들은 잠시 사용상 제한을 받게 되죠. 이걸 학문상 뭐라 하냐? 바로 사용제한을 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사용제한. 사용제한을 받는다. 이때 사용제한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이네들은 바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손실보상은 누가 해주냐? 바로 행위자가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 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서 해주라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금방 이런 타인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그런 행위자를 학문상 공용장 중에서도 사용자이라 하고 사용전에 따라 재산상 손실 발생하면 손실보상을 해줘라 라는 명시적 규정을 국토교법에서 두고 있는데 손실보상 책임은 누가 지냐? 바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처에서 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 5번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은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 이것은 5번은 27페이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면은 이 9번은 요약집 27쪽하고 28쪽에 있는 것인데요. 국토교법상 용도적으로 지정 목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죠.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이 주거적은 6개로 세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지가 있습니다. 해서 지정 목적을 좀 잘 짝짓해서 알아주시라고 했죠. 이때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그게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까? 저층주택 중심 그렇게 써놔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다 밑줄 쫙 그시고 저층주택 중심 이렇게 써놔요. 저층이 4층이 하거든. 그래 따질죠.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되는 땅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 근데 옆에 봐봐.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따 줄 것이고 중층에다 땅 합쳐. 중층주택 중심으로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따 써놔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그것은 틀렸죠. 1번이 틀린 게 그겁니다. 그러면 3종은 뭐예요? 중고층 주택 중심이 나와야 돼. 알죠? 그러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이에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단독 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 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책에 따라 정한다.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를 유지하되 일부 상업 업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맞고 3번 일반 공업종 환경을 제한하는 공업배칙 맞고 5번, 4번 근린 상업적은 근린이 보이죠? 근린층에서 이런 표현 써서 공급 필요적에 뜻한다. 5번 자연 녹지가 잘 나오는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에다 줄 것이고 도시에 있는 땅에다 정한데 도시에서도 바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정한데 불가피한 경우야 그 말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한다. 그래
녹지기 세 가로 세분되죠. 보전, 생산, 자연녹지로 세분되는데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 불가평경의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냐? 자연녹지기다. 10반은 잠시 쉬었다 가죠.